안녕하세요. 홍석현 변호사입니다. 현금무자분들 앞으로 돈 빌려주실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난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말도 안 되게 강화됐거든요. 여윳돈으로 지인들 돈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. 특히 돈 빌린 지인이 돌변할 요인이 생겼거든요.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말이죠.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 법률용어로 대부라고 하는데요. 대부를 업으로 하려면 대부업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됩니다. 라이선스 없이 대부업을 하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. 그럼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게 뭐냐가 중요할 텐데요.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건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러면 얼마 동안에 몇 번이나 돈을 빌려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냐가 중요하겠죠.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. 법원은 금전대여의 목적이나 규모, 횟수, 기간,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기준점을 명확하게 정해놔버리면 그 기준점에서 살짝 벗어나게 세팅을 해서 탈법적으로 대부업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사전에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어려운 주변 지인이나 그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좋은 마음으로 돈을 여러 번 빌려주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반복적인 금전대여, 그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 이슈는 기존에도 있었는데요. 그동안 이슈화가 잘 안 됐던 건 미등록 대부업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수준이었고,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돈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는 거랑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할 요인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일단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바뀌었는데요.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몰 수만 있다면 일단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죠. 돈을 빌릴 때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쳐줄 거라고 했을 텐데요. 그런데 이자를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? 거기다가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인은 예외적으로 원금도 안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요. 금전 대부 관련해서 반사회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자가 연 60%를 넘거나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인데,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차용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대부 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. 무엇이 현저히 불리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데요. 원금 부담에서 해방되고 싶은 차용인 입장에서는 일단 되든 안 되든 문제 제기를 해볼 요인이 생긴 겁니다. 더 중요한 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다는 건데요. 기존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. 징역형 기준도 2배나 올라갔고 벌금형 기준은 무려 공 하나가 더 붙었네요. 이제는 초범이라도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보니 미등록 대부업으로 문제되었을 때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잘못 대응했다가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떼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게 생겼거든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홍석현 변호사였습니다.